그 국민의힘 당대표로 네.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와! 왜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내가 맞췄잖아. 여러분, 제가 또 맞췄습니다. 옛날에 우원식 국회의장 된다는 거 나만 맞췄어. 나만 맞췄어. 다 비웃었어. 주진우 떨어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거 맞췄어. 한동훈 불출마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전당대 그것도 맞췄어. 장동혁 내가 된다고 했잖아. 복비 싸들고 가야겠네. 화사정신. 국민의힘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려주겠습니다. 예, 성필법사입니다. 근데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결선 투표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청년 최고위원 1대1 대결이었어요. 거기서 우재준 의원이 손수조 후보를 4,000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4,000표. 근데 이번에는 여기는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2,000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등비등하다. 장동혁, 손수조 두 후보는 같은 스탠스를 유지했거든요. 쭉 하나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재준 의원과 김문수 후보는 각각 이렇게 상대 진영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서 해도 박빙으로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청년최고에서 보여줬던 거고 여기서는 이쪽 스탠스, 소위 말하는 친윤, 윤어게인 스탠스를 쭉 유지하는 게 2,000표 차이로 이긴 거죠. 가장 제가 확신을 했던 근거는 뭐냐면 김근식 후보가 최고위원회에서 낙선한 거예요. 그 낙선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숫자도 보지 않았어요. 다만 전에 듣기로 김근식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중에는 상수였잖아요. 그렇죠. 박상수가 아니라 상수였잖아. 그런데 결론은 뭐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지금 강성층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샤이로 돌아섰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판에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했던 것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계는 당대표를 조금 포기한 듯한 하지만 최고위원회 4명 정도를 최대한 입성을 시켜가지고 지도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전략이었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 왜? 어쨌든 대마불사라고 앞에서 당대표 후보가 쫙 끌어줘야지 최고위원들이 같이 쫙 붙으면서 이게 세가 형성이 되는데 대장군이 없으니까 아래서 이제 조금 무사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 같고 그게 뭐 과거 지방선거도 보면 서울시장 후보가 제대로 쓰면 구청장 후보들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또 전략적 미스를 했다. 그게 뭐냐? 한동훈의 지지세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 지금 판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이 1,000명이 아니라 100명인데 그 100명이 강성이라는 것을 좀 간과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보면서 어쨌든 저희 이제 이 버튼콜 터줏대감인 김근식 교수님이 네. 처음부터 최고위원 출마하겠다, 당대표 출마하겠다 하셨는데 결국 이번에 또 떨어지셔가지고 덧짠한 형이 됐는데 근데 김문수 후보도 이제 뭔가 친한계의 지원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결과를 보면 결국 친한계가 몰락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는 게 그 지지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투표를 안 했을 뿐인 거지.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최고위원 중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재준 후보와 우재준 의원과 그다음에 양양자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몰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타이밍이 지금은 그냥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유한국당 때 그 2018년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유여의 최고위원 같은 분이 최고위원 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8%까지 내려갔더라고요. 8%까지 내려갔고 정말 많이 헤맸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참패를 하고 그때부터 부활의 그 저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그러한 타이밍인 상황이고 역사라는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항상 성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물은 이제 어찌러졌고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본인이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얻어가고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확실히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사람의 감정, 그러니까 정치인의 감정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자들까지 다 김문수 지지하진 않아요.
그게 우리가 단일화 효과의 반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단일화는 1+1이 3, 4가 되지만 어떤 단일화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이런 거야. 내가 한동훈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한동훈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라방에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의 메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걸러낼 수는 없어. 그런 차원에서 나는 한동훈은 좋아하지만 김문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했었어야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한동훈계는 이렇게까지 무너진다고 해도 몰락하진 않습니다. 왜? 그래도 제가 한동훈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짧은 기간에 이 당내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전통이 있는 큰 정당에 본인의 계파와 어떤 세를 구축을 했다는 걸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왜 감정적인 걸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아래에서 성장한 장동혁이 당대표가 됐어.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어떻게 되겠어? 한동훈 대 장동혁의 구도가 가는 거예요. 쇄신과 어떤 찬탄과 반탄의 구도는 이제 김문수와 한동훈이 아니라 장동혁과 한동훈인데, 윤석열 아래에서 성장한 한동훈이었던 것처럼 한동훈 아래에서 성장했던 장동혁이 당의 대표가 된 거예요. 거기가 또 큰 세력이 돼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과거의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차갑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김문수와 장동혁의 큰 차이점은 당대표가 된 다음에 한동훈계를 김문수는 안겠다라고 했고 장동혁은 축출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분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혁신을 해 나갈 것이고 분당은 우리가 이래서 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분당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그거는 확연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이 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과의 차이는 당시 2018년은 바른미래당이라고 분당이 된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계엄과 탄핵 이런 걸 겪으면서도 분당은 안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 탄압을 할 수 있어요. 탄압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탄압은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탄압을 받는다 해도 나는 탄압받는 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탄압받는 게 오히려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여서, 그게 결국에는 우리 당은 2022년 4월 보궐선거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 한 전체 전국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점쳐보는 네. 또 OX.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뭘 준비해요. 또 잘 맞추니까. 그러게 오늘 또 네. 워낙 또 집으면 다 정답 되니까. 방스타당스 예. 오셨으니까. 참 아기자기해. 자, OX. 네. 자, 1번. 네. 솔직히 네. 국민의힘이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 2018년을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2018년을 계속 복기를 했거든요. 당시 최고위원 경선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문재인 정부를 탄핵해야 됩니다까지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우리는 그때 심지어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도도 다 졌어요. 네. 그래도 부활했어요. 네, 그래서 이 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당이 아니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수 정당 자체는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보수 정당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계속 태어나요. 그 사람들이 찍어줘야 되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상황을 헤쳐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동혁까지 좀 젊고 새로운 얼굴이, 저는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얘기를 과감하게 녹여내가지고 그냥 이제 민주당과 잘 협치를 하고 기회를 잘 노리면 저는 장동혁 그 당대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걸 계기로 젊은 지도자를 계기로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동그라미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긍정의 뜻인 거지. 내용상. 결론은 같은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달랐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장동혁 대표 내년에 전환길 공천 줄 것 같다. OX.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전환길 씨가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요, 내년 보궐선거는 전환길에 대한 뉴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냐면 민주당이 그럴 거거든요. 전환길에 대한 뉴스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우리 당 후보들이 한 명도 조명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전환기를 뒤에 근데 숨어서. 장동혁 대표가 공천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일종의 정치적 약속인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당 대표로서 좀 부담이 될 거다. 아니 공천은 여러 가지 공천이 있어요. 아니 구의원 공천도 있고, 시의원 공천도 있고, 각자 자기 능력에 맞는 공천이 있는 것이고, 공천도 또 가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있고, 호남에 공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천은 여러 가지 공천이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예. 다만 아니 그 저는 한동훈 대표도 저는 공천할 수 있다고 봐요. 인천 계양에 공천하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원희룡도 도전했잖아.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 만약에 전환길 씨 공천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뭐 제가 조국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국 대 전환길이 될 수도 있어. 사실 지금 조국 전 대표도 어디에 출마를 하느냐가 지금 엄청 화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좀 비슷한 게 있어. 조국 전 대표도 사실 아니 뭐 된장찌개 올린 거 그 뭐 우리 국민들에게 뭐 이게 뭐 뭐랄까 삶에 직접적인 영향 주는 중요한 아젠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좀 신변 잡기적인 게 되게 막 화제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전환길 씨도 사실 내용보다는 좀 그런 면도 있거든요. 미국 가니까 바로 화제. 네, 미국 가는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서울시장은 조국 대 전환길로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5만% 이겨. 5만%. 세 번째 마지막 OS인데 한동훈 정치 인생에는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마련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분당해야지. 아니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국민의힘을 나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지난 계엄 이후에. 그렇지만 우리는 보수 정당의 그 개혁을 이루고 보수 세력의 힘을 모아서 전국 선거에서 다시 이기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이야기를 지금 뭐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할 얘기가 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그래서 그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네. 오늘 어떠셨어요? 역시 그 황 기자는 어렵다. 아직도 형 같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 박상수 대변인님은 맑은 영혼을 가졌다. 그래서 정말 이 맑은 영혼이 우리 국민의힘에 총착 펼쳐져가지고 국민의힘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우리 도련님이랑 방송을 여러 군데에서 만나서 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파트너입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보다 보니까 계속 보면 볼수록 빠져들 뻔했어요. 네.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